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는 의의, 소통하는 의의, 신뢰받는 의의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근본 제264위 김제시의 제2차 정례의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2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재유행,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기업 유치의 신호탄이 되은 주식회사 두산과의 투자협약 체결 이후 대승 정밀 주식회사, 주식회사 1강, 주식회사 한국 몰드김제, 주식회사 지엔, 주식회사 엘바우텍, PDRN 등과 새롭게 투자협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8개 기업이 1,839억 원의 투자와 4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김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원이 될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닌 결과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논타작물 배수 개선 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 등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은 지난해보다 400% 이상 증가한 23개 사업 총 사업비 5,485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4,710억 원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재정비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이 나는 위기 속에서 김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11월 말 우리 시 인구가 4월 말 8만 782명보다 575명이 증가한 8만 1,357명으로 매달 꾸준한 인구 증가를 보이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위에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김제대야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제24회 김제지평선 축제와 2022 김제문화재 야행, 2022 국제종자 박람회 등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면서 우리 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직자의 열정과 땀이 시민 행복 지수와 비례한다는 신념으로 정책 하나하나 현장 곳곳을 직접 챙겨가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주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숙박시설 구축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제시의 각종 정책에 높은 수준의 관심과 열정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주상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전문시장 신설 및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구 김제 쇼핑센터는 1970년에 요촌 상설시장으로 건립 운영되다가 노화로 인해 1998년 철거되고 2년 9개월의 공사 과정을 거쳐 2001년 1월 김제 쇼핑센터로 문을 열었으나 개장 후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2006년 11월 결국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2008년 4월 검산동에 위치하고 있던 김제시 보건소 및 여성휴관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고 김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아케이트와 고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2012년에는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0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급변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스마트 시범 상가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10월 중초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김제 전통시장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부분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김제시가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의 활용 방안을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해야 할 행정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44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보건소 내 외부 수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보건소의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이미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정책 판단과 함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처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이전을 위한 각종 제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재래시장의 상인이나 인근 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과 함께 신축과 매입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그동안 많았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건소 건물의 활용 방안을 수산물 시장으로 특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건소 이전 문제는 지금 당장 김제시 정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상권과 보건의료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숙박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숙박시설의 현황은 벽골제, 한옥스테이 등 한옥체험 숙박시설 3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개소,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업소 83개소, 그 외에도 모악산 유스호스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금산사 템플스테이 등 총 102개소 1,405객실로 수용 인원은 3,858명입니다. 더불어 올해 김제시 방문객 수는 김제 지평선 축제에 약 30만 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14,000여 명, 전지훈련 유치 9위 400여 명, 그중 각종 축제와 관광명소 등의 방문객을 포함해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취약한 실정으로 김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를 위한 어엿한 숙박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저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 확충에 절실함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된 한국 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전국 태권도 대회의 경우 참가 선수 2,355명, 협의위원, 지도자, 학부모 등을 포함 김제시 방문 인원은 4,200여 명으로 이 중 관련 부서의 숙박 안내를 통해 5일간 김제에서 숙박한 인원은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320명, 벽골체 농촌체험마을 85명, 시내권 상업 모텔 500여 명 등 총 9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가자들의 숙박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내권을 중심으로 10분 이내 거리의 양질의 숙박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만 체류를 통한 지역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과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 신설사업과 같은 100실 이상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 방문 시 국비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건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역 한옥 숙박단지 조성, 관광호텔 민간 투자 유치,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건립, 시내껏 상업 숙박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공공형 한옥 숙박단지 조성 타당성 영역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균등 및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단계적으로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께서 김제백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최재형 가족 시스템 농장 조성사업, 순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통합적 관리체제 개선 방안 등 총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벽골미술대전 서해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김주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김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지식산업센터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건립 예정인 11,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산업활동 공간으로 관내 주요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확대된 중소영세기업 산업활동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시 주력 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국비 160억 원, 시비 138억 원, 총 2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나의 건물에 기업 입주공간, 기업 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일자리진흥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의의 동의를 받아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 4월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5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7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과 건립 후 운영비 등 시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298억 원으로 연면적 15,67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2년 기재부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우리시 건립 계획 예산 대비 약 94억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392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한도액은 16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여 국비 확보액에 맞춰 건축 규모를 연면적 11,000제곱미터 지상 5층으로 조정하고 지하에 계획된 주차장은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건립 변경 계획을 지난 11월 7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성 및 경제 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손익분기점 이상의 입주율만 확보하면 출연금 지원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전국 오피스 평균에 해당하는 89%일 경우 임대 수입은 연간 3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운영 비용은 인건비 4명 정도 1억 7천만 원, 재경비 7천만 원 등 약 2억 4천만 원으로 연간 1억 1천만 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입주 기업 선별 유치 및 산업 집접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각종 기업 지원 시설을 활용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 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북 T형 산업벨트 중심축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 및 주변 지역산업 연계 등 산업 입지로서 강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타 시군과는 달리 우리시는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농공단지의 분양률 100%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공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규제 및 낮은 접근성 등으로 개별 입지 공장 건립이 어렵고 추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7, 8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청년 창업 공간 이다에서 개최된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 소풍 행사에서 청년 창업인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 공간과 50평에서 100평 규모의 소규모 창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인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창업기업의 입주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 전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입주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 사업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영농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동, 주택 사호 및 실습 농장 10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부지 유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부지였던 근금면 월정리는 경작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였지만 과도한 복토비와 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사업 부지인 황산면 605-4번지 위 11피치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는 연약 지반인 습지형 답이지만은 시유지로서 토지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인접한 토지 역시 시유지여서 넓은 면적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및 귀농귀촌협의회와 더 인접하여 다양한 영농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우리 시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유대감 형성이 용이할 수 있으며 맞은편에는 청년 경영 실습 농장이 조성되어 있어 스마트 온실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량은 교육동, 주택 10호, 실습 농장 1000제곱미터였지만 국제정세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건축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량으로 설계한 결과 공사비가 34억이 산출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고 주요 분야별 사업비는 교육동의 공사비 5억 6,200만 원, 주택 4호 공사비 5억 원, 전기통신 소방시설 구비, 기자재 구입, 성토 및 파일, 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 12억 6,800만 원 등으로 총 사업비 2,330만 원입니다. 23억 3천만 원입니다. 특히 부지 내에 주택을 추가 신축 대신 교육동을 조성하는 이유는 교육동 신설 시 농지법상 해당 지역의 농지 전용 허가 면적을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 향후 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약지반 성토 및 파일 공사비는 약 7,500만 원 정도로 부지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및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을 유치하여 주택동을 늘려갈 계획이며 김제시가 귀농 귀촌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가족 실습 농장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제재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 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동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순동 산업단지는 35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9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편의시설을 집접화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유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산업통상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4억 원, 연면적 1,7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기숙사를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올해 8월 김제시와 LH 협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가 세대의 기업체 특별 입주가 허용되어 근로자 기숙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건축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재책정 등의 영향으로 연면적 1,34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기숙사 시설 재청 및 문화체육 공간 확대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순동 산단 복합문화센터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거쳐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단계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입니다. 2023년 3월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BF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절차 완료 후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주차 문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없고 주 도로가 2차선으로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기업 물량 통행이 곤란하여 순동 기업인 협의 간담회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주차장은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인도 연석 조정 및 유유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와 산단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신규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공원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 면적 내에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복합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조성하여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직 체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일반 재산은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행정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과단위 분산적 재산 관리가 아닌 지자체 전체 차원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내부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5회계년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및 해당 회계년도 간 증감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획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간 공유재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간 공유하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관리 처분 대상의 단순 나열해서 평가와 조정을 통한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세월 행정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용 현황을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주요 부동산 장부와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유하여 더욱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자산관리 전문 시스템 도입 등 통합적 관리체제 개선 방향에 보조를 맞추어 공유재산의 최적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처분과 예산 절감을 위해 1000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시유지, 도로와 접한 340제곱미터 이상 토지 등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토지 및 행정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은 적극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공유 재산은 매각하여 세의 수입을 확충하는 등 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김제 축제재단 설립과 관련 김제시 미래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신 대한민국 최초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님의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지평선 축제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김제 축제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김제 지평선 축제 세계화 공약 달성을 위한 확인 지표가 영구 용역 시시한 것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시정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 축제 도시 도약입니다. 이는 민선시대 성공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평선 축제를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한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에 추진하는 용역 내용 속에 공약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만으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용역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대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달성 지표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평선 축제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기획하고 축제의 시대적 국제적 변화 과정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 축제재단 설립 효과로 김제시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평선 축제의 세계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축제재단 설립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재단 설립은 축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재단 설립은 공익적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에 의해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할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재단 출연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30억 원, 2025년도에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재단 설립 초기에는 설립과 운영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단이 안정되고 정착되면 향후 투입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재단을 내실 있게 설립하고 운영하여 일반 축제 예산보다 재단 운영 예산이 초과되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가칭 김제 축제재단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우선 저는 국내의 최고의 축제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전국 공모 등을 통해 축제 인재풀을 구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단 운영 상황과 축제의 성공 정도를 보아 성과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조직은 인력의 구성뿐 아니라 인력의 활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제 축제재단이 기존처럼 1년에 단 2회의 축제만 기획하고 집행하는지 혹은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추진하고 있는 김제 축제재단은 최고의 축제의 고도화뿐 아니라 축제의 다양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 축제재단이 설립되면 지평선 축제와 모악산 축제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 사계절 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 재단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 진입로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터널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김제 문화재 야행을 축제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평선 축제가 끝난 후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코스모스 406길을 명품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설립될 가칭 김제 축제재단은 양대 축제뿐만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지평선 축제로 인한 김제시 관광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 지평선 축제는 900여 개 지역 축제 중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대표 축제, 2년 연속 글로벌 육성 축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대 대한민국 명예축제, 문화관광축제로서 우리나라 축제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년 동안 김제 지평선 축제를 통해 지평선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평선을 브랜드화하여 김제시 동 특산물 인지도 및 브랜드 재고 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전라북도 시군 대표 축제 현장 평가 결과 김제 지평선 축제는 약 21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매일경제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 명품 그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2022년 김제 지평선 축제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농경 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제 지평선 축제의 주 행사장인 벽골제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4일 지평선 축제 주요 성과 분석에서도 도출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프로그램, 교통대책, 행사장 운영, 기타 사항 등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하여 세계인이 찾는 김제 지평선 축제로 발전시켜 김제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축제 재단이 아닌 김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안동시, 보령시, 진주시, 화천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중간 조직센터인 재단 범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김제 지평선 축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칭 김제 축제재단이라는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명칭은 임시로 정한 것이며 김제 지평선 축제만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 예술, 관광, 기능을 포함한 명칭 및 업무 범위 설정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재단 설립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 않은 재단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비전 및 종합적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은 저도 후보 시절부터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후 총 60개의 사업의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 분야는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3억 규모의 김제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 사업으로 28억 원 규모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55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480억 규모의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특구를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자립 기반과 소득 향상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융자금 2차 보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발굴을 위해 100년 김제 대시민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 이외에도 민선 8기 출범 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는 학위
창의학습 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평선 나눔 스터디 사업, 지역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지평선 학당 사업, 전세대 학습 공간 김제시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 등을 우리 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화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보육 환경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은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드림카드, 김제시 청소년의 날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청년 정책과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취업과 창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그리는 청년의 미래를 비전으로 5개 분야 60개 세부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과 정책들을 모두 포괄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새 정부 조직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처럼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직제가 신설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조직 명칭에 김제시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과 교육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비록 근본 조직 개편에 다양한 기대와 수요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직 개편이 진행되어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추가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 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김제의 담대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으며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의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 질문, 추가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 후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 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